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어제보다 늘면서 다시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된 가운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4단계 최고 수준으로 격상되는데요. 코로나19 현황과 어제 나온 공군 성범죄 중간수사 결과 발표 내용 자세히 진단해 보겠습니다. 자,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장윤미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 1,378명입니다. 이게 또 최고치를 기록한 건데 지금 전국 모든 시도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특히 지금 수도권이 어제 하루 동안 1,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굉장히 엄중한 상황 속에 확진자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양상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지표를 보더라도 수도권의 확진자 수는 1,021명으로 전체 확진자 수의 한 77.3%가량이 수도권에 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는 것이 어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17개 시도에서 전체 다 확진자가 나왔고 오늘 집계에는 아직까지 세종시만 제외하고 모든 또 시도에서 확진자가 계속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부산 59명, 대전 47명 등 뭐 여러 지역에서도 두 자릿수대의 확진자들이 지금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숫자도 숫자지만 지금 감염 경로를 쫓아가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정도의 상황이고요. 그리고 발생하는 곳을 봐도 지금 뭐 현대백화점이라던가 공연장, 뭐 학원, 식당가 곳곳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이 점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지금 말씀처럼 이제 그 백화점 발지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섰던 것으로 오늘 오전에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감염 경로 그 자체가 식품 창고에서 그 직원들이 사실은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간식을 먹는 과정이 시작이 되었고 또 그 흡연실이 상당히 그 좁기 때문에 밀폐된 그 공간이었다. 그리고 그 탈의실, 화장실 등이 지금 주요 감염 경로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직원이 이 76명이 확진이 됐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백화점을 방문했던 손님이 그 6명이 확진이 되었는데 지금 이 시기를 보게 되면 약 10만 명의 손님들이 방문을 했기 때문에 다 검사를 받아야. 네, 조금 전에 말씀처럼 정말 이걸 쫓아가서 이렇게 그 추적을 하는 것이 과연 이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 강남의 그 이제 연기 그 학원인데 여기서 21명의 그 확진자가 발생을 했는데 이것도 이제 그 발성 연습이라든가 또 호흡 등을 이렇게 연습하는 과정이 이 연습실이 상당히 그 좁았고 또 다닥다닥 붙어 있다 보니까 이런 그 학원에서도 그 발생을 하는 뭐 이런 그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작은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그 생활 공간 속에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계속 N차 감염이 진행되는 것으로 요약이 되는 거죠. 예, 자, 국민들 걱정이 커지는 시점인데요. 그럼 여기서 전문가 연결해서 이 코로나19 추이 그리고 확산세를 꺾을 주요 포인트들을 뭔지 좀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또 최다 기록인데요. 지난 주말까지만 해도 사실 700명대였는데 좀 확진자 수가 1,300명대까지 지금 올라온 이런 상황입니다. 수직 상승을 했는데 지금 이거 4차 대유행 어디쯤 있는 겁니까? 일단 지금 상황은 아직 정점으로 가는 중간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간 단계, 예. 예, 현 상황은 과거 1주에서 2주 전 상황이 반영되는 결과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반영되려면 앞으로 1주에서 2주가 지난 후에 반영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도권에서는 4단계가 적용이 되는데 이 시점에 어떤 효과를 기대를 한다라고 하면 그 4단계 조치가 발효된 이후에 적어도 1, 2주 후에나 이 효과가 반영될 수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1, 2주 많게는 그 이상까지 이런 확산세는 계속 지속될 거다 이렇게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이렇게 갑자기 급증한 원인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교수님 어떤 원인이 가장 크다고 보십니까? 일단 우리가 한 가지 짚어야 될 부분이 우리가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난 12월 달에 3차 유행이 있었는데요. 그 뒤에 확산세가 감소를 하면서 한 2월 달까지는 한 300명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3, 4월부터 해가지고 최근까지 어떻게 평일 기준으로 보면 700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 규모 그리고 주말 효과가 나타나는 요일에는 400~500명대의 신규 확진자 규모를 나타냈었거든요. 근데 이 기간이 있는데 우리가 이 기간을 유행 기간으로 지금
많이들 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근데 실제로 이때 신규 확진자 규모를 보면 지난 2차 유행 때보다 한 2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사실상 이 기간도 유행 기간이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 기간에 방역 조치가 완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장기화됐거든요. 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그 700명이라고 하는 숫자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 예. 그리고 경각심도 많이 완화가 됐고 그리고 방역 당국에서는 백신의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더불어서 실제로 최근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지속이 되면서 같이 어떤 상승 효과를 나타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 부분이 현재의 급속한 확산세의 주요 원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부 당국이 뭐 고민이 많겠습니다만은 방역 조치 완화가 신호가 너무 빨리 전해진 것, 거기다가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는 변수까지 더해져서 지금 이 정도 상황이 왔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건데, 자, 모레부터 수도권에서 지금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실시가 되는데요. 보면은 4단계 가장 높은 단계에다가 추가 방역 조치도 좀 더해진 이런 상황이거든요. 자, 이 정도 상황이면 충분한가요? 글쎄요, 지금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그러니까 4단계로 되어 있는 지금 체제는 과거 5단계 거리두기 시스템보다는 방역 조치가 전체적으로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당시에, 그러니까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새로운 개편안이 마련될 즈음에 네. 실제로 변이 바이러스 요인 변수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변이 변수를 생각하지 못했다. 예. 오히려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이 백신의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이에 따른 어떤 긍정적인 효과 부분을 반영을 하면서 예. 방역 조치 자체가 완화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4단계라고 하는 최고 수준의 방역 조치로 우리가 격상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는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물음표다. 그러니까 이 효과는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지금 뭐 저녁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고 볼 때는 굉장히 강력한 조치 같은데 이것도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효과 면에서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그러니까 과거에 방역 수칙을 준수를 했을 때, 그러니까 식당에서 거리두기만 돼도 마스크를 벗고 식사를 하시더라도 네. 이런 감염이 급속하게 전파되는 양상은 그동안 없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기존 바이러스나 알파 바이러스까지는 어느 정도 방역 수칙 강화가 이 정도의 방역 수칙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전파력이 강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좀 다소 우리가 과소평가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최근 들어서 그동안 나타나지 않았던 어떤 집단 감염 형태들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요. 네. 이러한 부분들이 4단계 조치에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효과는 제한적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일단 그러니까 있는 4단계 만들어진 4단계에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변수가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조치로도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요. 그러면 교수님 생각하시기에 지금 단계에서 어느 정도 지금 멈춤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방역당국에서는 2주 4단계 수도권을 중심으로 4단계 조치를 취했는데 앞으로 2주가 더 연장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확진자가 2,000명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 아마 4단계 플러스 알파 조치가 취해질 거다. 어떻게 보면 사실상 셧다운에 가까운 조치,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비상사태 선포와 같은 수준까지도 갈 수도 있다라고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셧다운이 아니라 아예 셧다운이요. 지금은 그 4단계 조치는 사실상 셧다운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일상생활을 영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적 모임 부분만 급격하게 제한 조치를 하는 부분이지 그 이외의 부분들은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4단계 플러스 알파 어떻게 보면 사실상 셧다운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 4단계 조치가 지금 수도권에만 적용되다 보니까 휴가철 앞두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의 풍선 효과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비수도권 지역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비수도권하고 그 단계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수도권에서 주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일부 비수도권에서도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산과 대전 같은 데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이 되고 있고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위기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전체적으로 일정 수준으로 단계 격상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그 감염 재생산 지수가 1.3 수준입니다.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1.3
7일까지 올라간다는 가정하에 방역당국에서 수학적 모델링을 해봤더니 2,140명까지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예측들도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거리두기 4단계 조금 모자라다고 하셨습니다만은 앞으로 플러스 알파 해서 더 추가적인 방역 조치들이 시행된다면 여기까지는 안 갈 수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 방역당국에서 수학적 모델링으로 한 수치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지금 그 수학적 모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한 감염 재생산 지수가 1.71인데 네. 일단은 해외 사례를 볼 때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감염 재생산 지수는 5에서 8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방역적인 관리가 비교적 잘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수치까지는 안 올라가겠지만 적어도 3, 4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수학적 모델보다는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앞서 걱정하셨던 델타 변이 바이러스 변수를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이면 우세종이 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델타 변이 그런데 증상을 보면은 초기 증상이 두통이라든가 인후통, 뭐 콧물, 이게 감기 증상 아니겠습니까? 네네. 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전염력은 좀 높지만 대신 독성은 좀 낮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초기 임상 증상만으로는 병원성이 낮아졌다라고 보기는 다소 어렵고요. 아, 그렇습니까? 일단 전체적인 경향성이 병원성이 그러니까 중환자, 그러니까 위중증으로 발전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예. 반대로 입원율은 높아진다라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백신 접종이 일부 이루어졌기 때문에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위중증이나 사망까지 이른 비율은 상당히 적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예. 문제는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백신 미접종자들 사이에서는 급속한 전파가 이루어질 수가 있고 예. 적절한 의료 시스템 대응이 없을 경우에는 위중증이나 사망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적절한 의료 시스템 지금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최근에 20, 30대 젊은 층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생활치료센터 병상 가동률이 지금 77%까지 올랐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앞으로 환자가 더 늘어날 경우에요. 대응할 수 있는 우리 의료 역량은 괜찮을까요? 지금 수치로도 불과 며칠을 견디기 힘든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서울 같은 주로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서울 지역에서도 지금 서울 그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생활치료센터로 입소를 시키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활치료센터로 입소를 시키고 있거든요. 네. 그런 조건 하에서 지금 병상 가동률이, 그러니까 병상 점유율이 한 77%까지 올라간 건데, 예. 그렇지 않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자치구의 생활치료센터로 입소를 시키기 때문에 이미 포화 상태가 넘었을 걸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예. 지금 남아있는 병상이 수백여 개밖에 안 나오고 있는데 지금 확진자 수 대비, 그러니까 격리 해제자 수 대비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다 보니까 예. 아마 경우에 따라서는 뭐 8일 정도를 보고 있는데 이보다도 더 단축돼서 4, 5일 만에 다 소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물론 서울시 측에서는 예. 다음 주까지 한 2,000여 병상에 순차적으로 확보하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예. 있는데 일단 순차적인 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며칠 한 일주일 안팎 사이로 이 다 점유가 될 가능성, 그러니까 소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판단을 예.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생활치료센터 확충하겠다 계획을 했는데 이거 좀 빨리 진행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백신 네네. 접종 속도도 좀 빨라져야 될 것 같은데요. 이달 말부터는 지금 50대, 다음 달 중순 이후에는 20대에서 40대로 백신 접종이 이제 확대가 되는데요. 자, 4차 유행 고비를 넘고 일상을 회복하는 것 결국 이 백신 접종에 달려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백신 수급 문제 없을까요? 일단 지금 백신 수급에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백신 접종률을 높인다라고 해도 그 효과가 발휘되기 위해서는 2차 접종까지 마치는 백신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그 네. 효과가 나타나려면 두세 달 후에나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유행 확산을 잠재우기에는 백신 접종 속도만으로는 일단은 힘들다. 그러니까 거시적으로 볼 때는 말씀하신 백신 수급 문제가 관건이고요. 근데 우리 3분기에 예상되고 있는 그 다양한 백신, 특히 화이자나 모더나나 노바백스 같은 물량들이 대다수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뭐 계획대로라면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어떤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일단 가급적이면 지금의 유행을 교훈 삼아 빨리 접종을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수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백신 불안감 때문에 지금 접종을 미룬 고연령층이 한 166만 명 정도 되는데요. 이게 4분기로 미뤄지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지금 백신의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치명률을 낮추는 거라고 봤을 때 네. 이분들 접종 시기 다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건 아닌지 자, 이 부분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역 당국에서는 그동안 백신을 맞지 않으신 고연령층에 대해서 언제든지 예약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는 움직임이 있거든요. 아, 예. 네,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기본적인 목적이 우리가 이 위험도를 낮추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일단 뭐 50대 또는 그 이상 60대 이상의 고위험군에 대해서 먼저 접종을 하게 되는 게 맞고 예. 그 당초 계획과 달리 실제로 언제든지 접종이 의사 변경이 생기게 되면 접종을 진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진단을 좀 해봤습니다. 자, 앞서 얘기 나눈 대로 정부는 모레 월요일부터 2주 동안 수도권의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기로 했죠. 발표 내용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수도권의 상황은 4단계 기준에 아직 못 미치지만 유행 증가가 뚜렷하여 선제적인 대응이 중요하고 수도권 지자체들이 모두 4단계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을 수용한 결과입니다. 네, 이제 월요일부터 수도권 4단계 이게 가장 높은 단계인데요. 플러스 여기에다가 추가적인 방역 조치까지 시행이 되는 강력한 그 단계에 돌입하게 됩니다. 자, 어떤 점들이 달라지게 되는지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거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보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가장 강도 높은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하겠다고 수도권에서 밝힌 건데요. 일단 사적 모임은 원칙적으로 4명까지 가능하지만 6시 이후, 저녁 6시 이후에는 식당이나 카페 등 이용이 2명까지로 제한이 됩니다. 네, 사실상 2명까지만 만날 수 그렇습니다. 예. 3명 이상이 함께 식사를 하거나 뭐 차담을 나누는 것 자체는 원천 중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뭐 셧다운이다, 그리고 통행 금지다, 뭐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중이용 시설, 식당과 카페 등도 영업 시설 자체가 저녁 10시까지로 제한이 됩니다. 그 이후에는 영업을 하면 안 되고요. 클럽과 헌팅포차, 감성주점뿐만 아니라 전체 유흥시설은 아예 영업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행사와 집회도 상당히 제약이 가해지는데 1인 시위를 제외한 어떠한 형태의 집회 시위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 또 종교활동, 교회나 성당, 사찰 등을 이용해서 예배를 보실 때도 사실상 비대면으로만 이런 종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제가 강화됩니다. 예. 또한 요양시설 방문도 제한적으로 허용이 돼 왔었지만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전면적으로 중단됩니다. 예. 그 사적 모임 관련해서 이게 네.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되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네. 많은데 일단 결혼식 같은 경우는 49명까지는 친족이 모일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외에 뭐 돌잔치라든가 상견례라든가 그리고 가족 제사도 있는데 네. 이거는 사적 모임으로 간주가 되는 겁니까? 사실 직계 가족들이 모이는 어떤 예. 행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외가 아니냐라고 질문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예. 원칙은 사적 모임에 준해서 보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직계 가족도 예외로 치부하지 않고 생일, 무슨 제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4인 이상이 모이는 것을 원천적으로 중단하겠다는 겁니다. 아, 그럼 뭐 돌잔치, 상견례 이런 거 사실상 그렇습니다. 일단 하지 말아라. 다만 예. 가족 내에서 이런 행사를 할 때 사실상 원래 동거 가족 수가 4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것까지 규제는 하지 않겠다는 거고 예. 임종 등의 굉장히 또 엄중한 상황에서는 그 부분은 또 예외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 큰 인원이 모일 수밖에 없는 결혼식, 장례식은 친족, 혈족으로 해서 49명까지만 행사에 참가할 수 있도록 인원을 제한하겠다는 게 이번 정부 방침입니다. 예. 6시 이후에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이 자영업자들은 저녁 장사 거의 뭐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된 건데요. 피해 구제 대책 좀 필요성이 더 제기가 될 것 같습니다. 국회 지금 추경 심사 과정에 있는데 다시 논의하고 좀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자영업자의 입장에서는 이제 저녁 장사는 이제 끝났다. 망연을 자실하는 것이 보편적인 지금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뭐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삼계탕집 같은 경우 이제 뭐 복이 오기 때문에 그러면 재료도 미리 다 준비해 놨고
또 더군다나 12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희망을 가졌는데 네. 갑자기 그 4단계로 이 방역 수준이 급증하다 보니까 뽑았던 아르바이트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지금 미리 사놨던 그 식재료 같은 경우는 그대로 지금 버려야 한다. 또 임대료는 어떻게, 인건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더 이상 그 장사를 못하는 이런 지경인데 이른바 그 희망 고문을 해놓고 이제 국민한테 이렇게 전가하는 것은 아니냐 이런 불만이 많이 있는 겁니다. 예. 더군다나 그 정부의 오판 아니었느냐. 바꿔 얘기하면 국민은 다 따라갔는데 결국은 이것은 이제 뭐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믿을 것은 일단 정부가 지원하는 손실보상뿐이 없다. 예. 이런 그 반응인 것이고요. 그래 다만 이것이 또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손실보상법이 그 통과가 되었죠. 7월 7일 날. 예. 그런데 이 보상심의위원회도 아직 이 정확하게 구성이 안 된 거고요. 어떠한 기준으로 얼만큼을 보상을 해야 되겠다. 이것도 아직 그 없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지금 이 7월 달, 8월 달, 예. 9월 달에 해당되는 자영업자들은 손실 보상의 분명한 그 대상이 되는데 지금 확보된 그 예산이 사실 그 제4단계를 예상한 것이 아니었죠. 그렇죠. 저 바꿔 얘기하면 예. 그 추가 경정구 예산도 소비 진작을 전제를 포함이 돼 해놓고 있었죠. 예. 그러니까 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또 올 초에 그 대통령께서 그 얘기한 것처럼 그야말로 사기 진작 차원이다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 지금 같은 이런 상황이 전제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기준 자체를 다시 재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전 그 국민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그 성격 자체도 사실 좀 바뀔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뭐 80%냐 84%냐 그 소득의 그 하위 부분에 있어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럴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예. 정말 그 벼랑 끝에 있는 그 자영업자들의 그 적극적인 보상을 위해서 이 추가 경정 예상도 재조정할 그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예. 지금 그 전제가 되고 있던 그 상황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추가 경정 예산과 손실 보상의 예. 예산도 다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예. 또 국회도 이와 같은 얘기를 적극 수용할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자, 장유미 변호사님, 네. 지금 이런 확산세 꺾기 위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백신 접종. 앞서 네. 이제 김정규 교수님하고 잠깐 짚어보긴 했는데, 자, 앞으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그 백신 접종 일정을 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아,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제 백신의 수급이 늦어져서 계속해서 이런 사태가 초래됐다 이런 네. 그 어떤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지금 백신 접종 일정이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다음 주부터는 당장 월요일 징집병과 모집병 등 입영 예정자 7만 명에게 접종이 시작이 예. 됩니다. 그리고 7월 13일부터는 학원, 그러니까 서울 경기에서 학원이나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34만 명의 분들 그리고 예.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 1, 2학년 교직원 분들에게 이 접종이 바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고3 학생들, 지금 수능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고3 학생들뿐만 아니라 고3 학생들과 직접적으로 접촉을 하는 교직원분들, 이 인원이 총 64만 명인데 7월 19일, 그러니까 그 다음 주부터 접종이 시작이 예. 되고요. 7월 26일부터는 이제 50대, 만 55세부터 59세 분들에게 접종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 이후에 순차적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아동시설 교육보육 종사자 분들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이 어떤 계획에 따라서 접종이 이루어질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국방부 합동수사단이 성추행 피해 공군 사망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 발표했는데요. 수사 착수 38일 만입니다. 주요 발표 내용 잠시 듣고 오시죠. 군인으로서의 꿈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한 고인과 유족분들께 고개 숙여 사과드리며 삼가 깊은 조의를 표합니다. 차에서 내린 뒤 쫓아와 너 신고할 거지? 신고해봐 하고 위압하였고 피해자에게 하루 종일 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였습니다. 예. 자,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내용 잠시 듣고 오셨는데 지금까지 제기된 혐의 상당수가 사실로 확인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 3월 2일 날 그 피해자 이중사가 원치 않은 회식 자리에서 그 성적인 추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5월 22일 날 극단적인 선택을 했죠. 네. 이 과정에서 이를테면 수사는 그야말로 부실하게 이루어졌고 더군다나 보호도 안 됐습니다. 보호는커녕 오히려 회유와 압박, 종용, 즉 아무런 일이 없던 것처럼 하자 이런 네. 문제가 있었고요. 또 그 보고 자체도 그야말로 허위 보고가 또는 부실 보고가 이루어졌던 거죠. 예. 이것이 그 단순한 그 변사 사건으로 그 보고가 됐고, 뿐만이 아니고 그 15 비행단으로
갔을 때도 이른바 그 낙인을 찍으려고 하는 2차 피해자들이 자화가 일어났다. 이런 사실들이 그대로 밝혀진 것입니다. 요약하게 되면 이러한 그 사건 이후에 군의 대응은 총체적 부실 대응이었다. 따라서 현재 10명이 기소가 되었고 10여 명은 여전히 수사 중에 있고요. 나머지 10명은 이제 징계 등의 결론을 냈습니다. 38명이 관여가 되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수사에 관여한 이러한 군 인력에 대해서는 또 다른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한계점이 중간 수사 결과에도 여전히 노정된 상태입니다. 22명 입건됐고 10명이 기소됐는데 이 사법 처리하고 별개로 군 차원의 징계는 별도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형사 기소와 징계가 같이 열릴 때는 이 형사 절차를 한번 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어떤 범죄 혐의, 증거 인멸을 했다든지 강요를 했다는 그런 혐의 자체에 대해서 크게 다투지 않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징계를 더디게 하거나 어떤 형사 과정을 지켜보고 이 수위를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미 추행에 있었던 20비행단의 군사경찰 대대장 그리고 굉장히 변호인 조력 활동을 좀 해태했다는 국선 변호인 등 6명에 대해서는 보직해임 조치가 내려진 상황이고 20비행 단장 등 9명에 대해서도 보직해임이 의뢰가 들어갔습니다. 그 이외에도 한 16명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 회부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아마 강도 높은 징계 결과가 예상됩니다. 이 수사나 징계 대상을 두고 국방부는 공군 창설 이래 최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유가족 측은 지금 보강 수사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군, 검찰, 수뇌부, 윗선에 대한 수사 빠졌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장 이제 공군 법무실장이 이 수사에 대해서 게을리하고 혹시 봐주기의 의혹이 있는 것은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중간 수사 결과에 의하면 전혀 형사적인 접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직무 배제에 불과한 이와 같은 이제 송방망이 처분을 한 것이 아니냐. 이 부분이 사실 유족이 제일 공분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왜냐하면 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가해자를 조사를 하기도 전에 이미 불구속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원칙을 정해놨던 점. 이것은 과연 이제 무엇 때문이었는지.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대한 휴대폰 등의 실질적인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던 점. 이것은 이제 왜 그랬던 것인지. 그렇다고 본다면 혹시 윗선에 영향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냐. 즉 초동 수사의 가장 큰 문제 점이 지금 법무실장을 비롯한 윗선의 조직 보호 영역, 봐주기 수사 이런 것이 아니냐는 것이 이제 유족의 가장 큰 불만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테면 법무실장 전익수 실장 같은 경우에 실제로 3번이나 조사에 응하지 않다가 이 수사 결과가 있는 날 단순히 참고인으로서만 이제 참석을 했다고 하고 어제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전 공군 참모총장도 사실 국방장관이 직위 고하를 가릴 것 없이 철저한 조사를 하라고 했지만 참고인 조사에도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야말로 감싸기 수사를 또 감싼 것은 아니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유족을 포함한 국민들이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제도 개혁안 매번 나옵니다. 자, 이번에도 성폭력 예방 대응하는 전담 조직을 만들겠다. 이걸 골자로 하는 이제 어떤 개선안을 내놨는데 실효성 있다고 보십니까?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직속 검찰단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곳은 누가 어떤 조직이 견제할 것이며 성폭력 전담 수사팀 관련해서는 아마 미국 국방부의 어떤 유사한 사안을 벤치마킹한 걸로 보이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지금 민주당에서 TF를 통해서 낸 안과 또 배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예 이런 성범죄의 특수성 그리고 군 조직의 어떤 특수성을 감안해서 민간 영역의 어떤 구속, 기소, 수사 그리고 1심 재판까지는 맡기는 안이 더 현실적이고 뭔가 규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넘겨야 되는 일반 경찰과 검찰의 역할을 넘겨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장윤미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